생물의 진화, 생물 진화의 원리입니다. 다윈의 진화론, 변이와 자연 선택이 생물의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하였고요. 변이는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 형태나 습성, 기능 등의 차이입니다. 유전적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고요.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 개체의 생존율이 달라지게 한다. 자, 그러면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다. 자, 먹을 게 많을 때는요, 얘가 유리하지만요, 먹을 게 적을 때는 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얘가 생존하기도 하고 얘가 생존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변이가 있을수록요, 멸종될 확률이 작아집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 과인 생산과 변이, 그 다음에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진화의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과잉 생산과 변이,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과잉 생산된 개체들 사이에는 유전되는 변이가 있습니다. 생존 경쟁, 개체들 사이에 먹이나 서식지 등의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일어납니다. 자연 선택,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많이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남깁니다.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개체군 내에서 환경 적응에 유리한 형질이 나타날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진화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축적되면서 진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고요. 진화는요, 생물 집단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적응한 결과 집단의 유전적 특성이 변하고 나아가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현상이에요. 갈라파고스 제도 19개의 화산섬과 주변 암초로 이루어진 태평양의 제도로 섬 사이의 거리가 멀고 해류가 빨라서 생물이 오가기 어려우며 섬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여기서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를 연구하게 됐어요. 땅거북이의 진화. 갈라파고스 제도에 많은 수의 땅거북이 살고 있었고요. 땅거북은 목이 짧았으나 목이 조금 더 긴 변이를 지닌 것도 있었습니다. 땅거북은 환경이 다른 섬으로 흩어져 살게 됐고요.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는 목이 긴 땅거북이 생존에 유리했고요. 목이 긴 땅거북은 목이 짧은 땅거북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고요. 이 과정이 반복되어 목이 긴 종이 번성했습니다. 핀치의 진화.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에는요, 먹이 환경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른 다양한 종의 핀치가 살고 있습니다. 크고 단단한 실을 만드는 식물이 자라는 섬이 있었어요. 부리 모양에 변이가 있는 핀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놈, 두꺼운 놈, 중간인 놈, 크고 단단한 씨가 있는데요. 먹이에 대한 생존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 부리가 크고 두꺼운 핀치가 크고 단단한 씨를 먹기에 유리했고요.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깁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자연 선택에 걸쳐서 부리가 크고 두꺼운 큰 땅 핀치가 출현합니다. 자연 선택에 대한 기린의 진화. 유전적 차이에 의해 목 길이가 다양한 개체들이 있었습니다. 목이 긴 놈, 목이 짧은 놈. 자, 높은 곳에 있는 잎을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개체가 생존 경쟁에 유리해서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깁니다. 점차 얘가 죽어갔네요. 목이 짧은 기린이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점차 도태되고요. 목이 긴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자연 선택이 오랫동안 일어나 목이 긴 형질만 남았다. 이게 자연 선택에 의한 기린의 진화입니다. 그런데 자연 선택설에 한계점이 있었어요. 개체 간 변이의 발생과 그 변이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후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그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핀치 부리의 진화. 그림은 갈라파고스 군도 데프니 메이저 섬에
극심한 가뭄 전과 후에 나타난 핀치 개체군의 개체 수와 부리의 크기 변화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작고 연한 씨앗이 급격히 줄어들고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아집니다. 핀치의 개체 수와 부리의 평균 크기 변화, 개체 수는 가뭄 전보다 가뭄 후에 줄어들었고요. 가뭄 전에는 개체 수가 이렇게 많았죠. 가뭄 후에는 개체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뭄 후 부리의 평균 크기가 변한 까닭. 가뭄 후 부리의 평균 크기는요, 더 커졌네요. 부리의 크기가. 가뭄이 심할 때는요,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아져서요. 이 씨앗을 먹을 수 있는 부리가 큰 핀치는 살아남았지만요. 부리가 작은 핀치는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부리가 작은 핀치는 먹이를 먹지 못해 죽었고 이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부리가 큰 핀치가 개체군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부리의 평균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개체군과 자연선택. 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선택되고요. 그 결과 개체군의 수준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연선택은 유전자나 개체에 작용하지만 생물의 진화는 개체군 전체의 변화로 나타나고요. 진화의 연구 방법, 화석 연구. 화석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면요, 생물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어요. 크라토나비스 화석 연구, 공룡과 조류를 잇는 깃털 달린 육식 공룡 화석처럼 진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화석은요, 진화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요. 생물 지리학적 연구, 생물의 분포는요, 지역마다 독특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생물이 지리적으로 격리된 후 오랜 세월 동안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 분화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만 발견되는 유대류의 분포,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서식하는 핀치의 분포 등이 바로 생물 지리학적 연구고요. 비교 해부학적 연구, 현존하는 여러 생물의 해부학적 특징을 비교하면요, 이들이 공통 조상을 갖는지 서로 다른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동기관은요, 기원이 같은 거고요. 상사기관은 일사자예요. 하는 일이 같은 거고요. 흔적기관은 현재 흔적만 남은 겁니다. 다시 봅시다. 상동기관은요, 기능은 다르지만 해부학적 기본 구조가 같은 기관입니다. 공통 조상으로부터 다양하게 진화한 증거예요. 그래서 상동기관은요, 사람의 팔, 개의 앞다리, 박쥐의 날개는 상동기관입니다. 상사기관은요, 기능은 같지만 기본 구조가 다른 기관이에요.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비슷한 형질을 갖도록 진화한 증거입니다. 새의 날개는요, 앞다리가 변한 거고요. 잠자리의 날개는 피부가 변한 겁니다. 흔적기관, 과거에는 기능을 했지만 현재는 퇴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고래의 다리, 그래서 고래의 다리 흔적, 뱀이 있는데요. 뱀의 다리 흔적 등은 흔적기관입니다. 진화생물학적 연구, 동물의 발생 단계에서 성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해부학적 유사성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이 생물들이 공통조상에서 진화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에 근육성 꼬리, 아가미 틈, 척삭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척추동물인 포유류와 조류가요, 공통적으로 발생 과정에서 아가미 틈, 척삭, 근육성 꼬리가 나타납니다. 무척추동물인 조개, 연체동물과 개찌렁이, 환연동물 모두 담륜자라는 유생 시기를 거칩니다. 담륜자는요, 연체동물이나 환연동물에서 나타나는 유생 형태예요. 유생은요, 해양 무척추동물의 발생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유성 플랑크톤입니다. 다음 유대류는요, 캥거루, 코알라 같이 바르기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서 모체 바깥에 있는 주머니에서 발생을 완료하는 동물물이고요. 유연 관계라는 건요, 생물종 사이의 관계가 가깝거나 먼 정도를 뜻합니다. 분자 진화학적 연구,
DNA 염기 서열이나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해서 또 생물 사이의 유연 관계와 진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이클롬 C의 아미노산 서열은요, 침팬지와는 같고요, 효모와는 차이가 나는 아미노산 수가 56개입니다. 차이가 나는 아미노산 수가 적을수록 유연 관계가 가까운 생물이에요. 그래서 공통의 조상에서 계속 갈라져 나옵니다. 그러면 갈라져 나온 게 최근일수록 유연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의 사이클롬 C와 차이나는 아미노산 수, 효모는 56개나 차이 나고요, 침팬지는 0개네요. 그래서 사람은요, 침팬지와 유연 관계가 가장 가깝고요, 효모와 유연 관계가 가장 멉니다.